자기소개서의 정의라고 하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인데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치관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잘 들어있게끔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자기를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3년간의 나의 모든 생활이 다 기록되어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더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리고 생활 기록부의 여백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성적대와 비슷한 활동을 했었던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기소개서에 보면 이제 여러 항목이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문항이 있어요. 근데 그 문항의 문제를 보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잘 읽어라. 그리고 문제에 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이제 답을 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질문지를 보면 결국은 이 학생이 그 A 대학, B 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과연 이 학생이 이 학과를 입학을 해서 다녔을 때 전공 이수 과목을 잘 이수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전공을 할 만한 적합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전공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정말로 이 학생은 우리 대학이 배출하고 싶은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학에서는 인성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수능 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것을 왜 굳이 수시 전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점수만 좋다고 훌륭한 학생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성이 있어야만 대학에 와서 교수님을 만나고 또래 학우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가서 그 대학의 이름을 걸고 그 대학이 배출한 졸업생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의 전반적인 모습들과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려고 하죠. 이제 그러한 의도들이 문제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 그 자소서 그 문항 이런 내용들이 작년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다는 네, 건데 맞습니다. 어떻게 네네네. 좀 달라졌나요? 2022년 자소서 문항을 보면요. 공통질문 1번 문제는 이러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0자 이내예요. 전년도까지 1번과 2번의 문항을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한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글자 수가 1번, 2번 문항 합해서 2500자였던 것이 한 문제가 되면서 1500자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진로와 학업과 활동,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서술이 되어야 하고, 이 진로, 학업, 활동의 연계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로 선택의 이유를 밝히는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내가 진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진로를 위해서 이러한 학업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라는 연계성을 반드시 보여주면서 내가 선택한 이 진로를 위해서 이러한 학업 노력, 이러한 활동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1번 항목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교협 공통질문 2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쓰고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글자 수는 1000자였는데 올해 800자로 줄어들었어요. 역시 자신의 노력을 일련의 개연성을 가지고 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봉사활동을 기술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서 타인과 공동체라고 질문을 한 이상
꼭 학교뿐만이 아니라 동아리 그룹,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또래의 소외계층 학생, 그리고 학교,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사회 소수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자신이 노력한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배운 점을, 느낀 점을 반드시 기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문항이 이제 자율문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1,500자였는데 올해는 800자로 줄었고요. 질문은 동일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노력의 과정을 매우 중시한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노력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 결국 나의 전공 적합성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것. 네, 이것이 좋은 이제 자소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3번 문항을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기 때문에 1번, 2번보다는 3번부터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라 라는 문제를 또 자율문항으로 제시를 했어요. 분명히 여기서 질문에서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중앙대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그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주제를 쓰는 것이 중앙대 3번 문항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문항을 제시하지 않는 대학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에서는 뭐 이화여대, 건국대, 과기대, 뭐 숙명여대, 세종대, 뭐 가톨릭대 이런 대학들이 될 것이고요. 고려대와 서강대와 한양대, 외대, 단국대는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잘 보고 거기에 맞게 자소서를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라는 꿀팁을 하나 주신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여백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가장 쉬울 수가 있는데요. 내가 정말 내세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나를 뽑아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두서없이 적어보고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보는 거죠. 근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서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착해서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 공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것을 쭉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 내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먼저 그것을 밝히고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쓰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좌절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하다가 실패도 했을 것이고 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이런 활동과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고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라고 쓰는 것은 잘된 사례가 아니고 뿌듯했다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때의 자신의 그런 성취감이 어땠는지를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게 굉장히 좀 이제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잘못 작성된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질문상 물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던가 생기부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얘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학과와 관련이 없는 진로, 적성을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 잘못 쓰여진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식상한 그런 문구를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은
뜻깊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뜻깊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뜻깊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아니면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식상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람을 느꼈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제 성취감을 얻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냥 활동만 계속 그냥 나열하는 형식의 네네네. 그것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이나 부모님의 경제력을 넌지시 암시하는 그런 표현도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그럼 잘 써서 네.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네, 있죠. 작년에 제가 지도를 한 학생인데요.